어느 날 갑자기 일정이 바뀝니다. 처음부터 급한 일은 아니었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모두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료도 있었고 방향도 정리돼 있었는데 그 과정은 사라지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급해졌지? 원래 이렇게까지 무리할 일이었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장면을 몇 번 겪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준비를 잘못한 건지, 타이밍을 놓친 건지, 내가 너무 여유롭게 판단한 건지.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질문은 개인에서 상황으로 옮겨갑니다. 이거 정말 내 문제일까? 회사 생활에는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 수도 있고, 사람이 안 맞아서 힘들 수도 있고, 보상이 아쉬워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느 조직에서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겪는 힘든 상황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참고 지나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계속 소모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에서 제일 힘든 상황은 이것입니다. 결정을 하지 않는 관리자 밑에서 실무자가 결과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 문장이 조금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조직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일을 안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꽤 분명합니다. 첫째로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모든 일은 준비 중 상태로 남습니다. 준비 중인 일은 성과로 기록되지 않고 완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에는 분명히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실무자는 이미 한 번 생각했고, 한 번 만들었고, 한 번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일은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결국 같은 일을 다른 조건으로 다시 준비하게 되고 일은 계속 늘어나지만 끝난 일은 남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준비하던 일이 항상 긴급한 일이 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급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정이 있고 준비 기간이 있고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이 미뤄지면 그 시간은 준비 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제서야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 이미 준비해두었던 안건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서 모두 폐기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긴급건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야근과 혼란은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결정을 미뤄온 시간의 비용입니다. 셋째로는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일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일에는 가장 효과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결정하고 움직이면 같은 노력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인데요. 하지만 결정을 미루는 구조에서는 그 골든타임이 대기시간 속에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결정이 내려질 때쯤에는 이미 선택지가 줄어들고 조건은 나빠진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실무자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가능한 선택 중 덜 나쁜 것을 고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과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일로 성격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책임이 실무자에게만 남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자는 기준을 세우고 선택지를 만들고 리스크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실무자가 하게 됩니다. 결정은 위에서 하지 않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래에서 지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 상황이 반복되면 실무자는 점점 판단을 피하게 됩니다. 더 잘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 판단의 결과를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조직에서는 사람이 일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일을 해도 의미 있게 끝낼 수 없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움직일 수도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이건 성실함이나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래 버티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상황이 정말 달라질까? 내가 쌓아온 판단과 경험이 이 조직 안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불만이 아니라 자기 점검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사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커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회사 안에서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사 밖에서 작은 시도를 시작합니다.
꼭 N잡일 필요는 없는데요. 새로운 공부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덜 소모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게 유튜브와 콘텐츠 제작이었는데요. 이 선택이 모두에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안에서 결정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최소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괜찮은 대신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이 남는 일 말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당장 그만둘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만 쓰고 싶지는 않은 상태. 그건 도망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회사 생활이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를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정이 없는 구조에서 혼자 책임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만으로도 사람은 조금 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슬기로운 N잡 생활의 정혜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